반갑습니다. FST 주주 여러분들.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진 것 같죠?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 이 주가라도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주가마저도 지금 뭐 FST 같은 경우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총 8천억에서 지금 2주 만에 거의 뭐 6천억 가까이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이 AI 관련 주들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이 HBM 관련되어서 절반은 올라가는 상황이고 절반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13종목 올라가고 11종목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FST가 굳이 없지만은 전공정 관련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헬리클 소재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이죠. 3분기부터 납품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먼저 납품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총파업 문제로 또 리스크가 있죠. 그런 리스크 관련해서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여하튼 이렇게 계속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엔비디아 외에 하이닉스 엔비디아 외에는 지금 TSMC도 마찬가지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형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그 매출액 증대가 거의 뭐 10%, 20%, 많으면 20%, 적으면 뭐 10% 이렇게 성장해주고 있죠. 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를 엔비디아가 상승한 만큼 거의 뭐 4, 50% 이렇게 상승해 주기를 바랬는데 ASML이라든지 ARM이라든지 주요 이제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이 빅테크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10%, 20% 안팎이라는 부분이 다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저께 지수 이 SMH 지수죠. 반도체 글로벌적인 기업 25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 61선 이 뚫고 하향 돌파해서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21선까지 갈 것 같다고. 이 보라색 선이 121선인데 어제 안 그래도 새벽에 121선을 터치하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 121선이 왜 유의미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 가격대가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4월달, 5월달에 22일자인가 그때 아마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적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AI 반도체 시장 수요의 객관적인 확인이 되면서 크게 올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TSMC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말고는 매출액 증대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그런 가격 조정 속에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 15분봉으로 봐볼게요. 어제 개파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개파락해서 장 시작하고 30분 만에 121선 가격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121선 터치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셨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노려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여하튼 반납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십자선 비슷하게 마감이 됐는데 여하튼 이렇게 매수세, 매도세가 반반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 바로 그게 이제 십자선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불안한 요소가 더 많다고 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장이 끝나고라도 나왔더라고 하면은 좀 국장이든 뭐 여러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또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됐을 텐데 한 달이나 남은 상황이라 그게 오히려 불안한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121선을 뚫고 224일선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단 쉽게는 엔비디아의 그 실적 나온 그 5월 22일자
그 매물대를 뚫고 하향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횡보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점에서 다소 좀 뚫고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분간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까지 어떻게 될지 미지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좀 불안한 요소가 더 크고, 또 대선도 해리스랑 트럼프 구도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었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국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하튼 간에 빅테크들 실적도 이 실적에 따라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도 절반이 있다 말씀드렸죠. 여하튼 간에 이 HBM 관련되어 가지고 크게 관련되어 가지고 기대감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위주로 좀 반등해주고 있고, 너무 낙폭이 컸던 종목도 다소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FST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삼성전자가 HBM3E를 아직까지 공급 계약 체결하지 못하고 HBM3 관련으로 지금 계약만 맺은 상황이고, 파운드리도 사실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총파업에 참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불안한 상황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영영 이 반등할 기미가 없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디램의 사이클 분석, 뭐 디램 사이클이나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나 그냥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램 가격과 반도체 업황 사이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그냥 반도체는 디램이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0먼트라고 하면 이제 출하량이죠. 디램의 출하량이 급증했을 때 시를 그어보면 거의 뭐 4년 주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년 뒤면은 21년에 4년 뒤면 25년이죠. 25년이 호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23년을 저점을 찍고 24년은 회복을 했다가 25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는 호황기를 맞이할 거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23년 그리고 24년 이렇게 그었을 때 24년은 회복기죠. 그래서 호황까지는 매출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매출이 좀 증대할 것이다 볼 수가 있고요.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모두 다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업체들 미리 선반영이 너무 일찍 되었다는 부분이 흠이겠습니다. 여하튼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라고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3년 4분기부터 이렇게 급등했죠. 그래서 8천억까지 시총 8천까지 찍고 지금 6천까지 반납했죠. 이 3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또렷하게 AI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인식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 전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엔비디아의 실적에 의한 광기가 아니면 쉽지 않을 거고, 또 이제 실적 모멘텀이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실적 과연 좋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좋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기말 기준이죠. 그러면은 기말 보고서는 사실 2월, 1월, 2월, 3월 사이에 나올 텐데, 2월, 3월, 3쯤에 나올 텐데, 그럼 아직 한참 남았죠. 그래서 실적이 미리 뭐 반영이 되겠죠.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이니까 미리 반영이 될 텐데 3분기에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고 나면 또다시 광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이 광기가 생기니까 주가가 8천까지 갔던 겁니다. 8천억까지 시총이 8천억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광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실적을 봤을 때 재무제표를 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21년도에 가장 업황이 좋았죠. 21년도, 22년도. 그때 실적이 2,100억이죠. 그 정도까지 지금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지금 그때의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그때 EPS가
1,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 EPS 마이너스 적자죠. 그래서 2분기도 사실 기대가 안 되는데 2분기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하기 좀 힘들죠. 만약이라도 엔비디아 실적으로 감기가 또 다시 발동하더라도 실적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우려감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좀 이런 하락 추세, 뭐 조정 추세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